조선공주로 세조와 정의왕후의 장녀인 의숙공주와 실체가 불분명한 세희공주. 세조와 정의왕후의 적장녀 의숙공주. 의숙공주는 사실상 세조의 유일한 딸인데 태어날 당시 아버지 세조는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단종 1년인 1453년에 정인지의 차남 정현조와 혼인했고 2년 뒤인 1455년에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의숙공주가 되었고 정현조 또한 하성리에 책봉되었습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1일 가보 4번째 기사 1455년명 경태 6년 정현조 영의정 정인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현조를 하성위로 영의정 정인지를 세자사로 우의정 이사철을 세자부로 우찬성 정창손을 세자 좌빈객으로 좌첨찬 강민경을 세자 우빈객으로 병조 판서 이계전을 세자 이사로 중추원사 박중림 지중추원사 안지를 지경연사로 예문제학 노숙동 2조 참판 권남을 아울러 동지경연사로 예조 참판 하의지를 세자 좌부빈객으로 사원부 대사원 최양을 세자 우부빈객으로 박흥예를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그러나 성종 8년인 1477년에 의숙공주가 37세의 나이로 슬하의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고 정현조는 사족 출신 이징의 딸과 다시 혼인해 구남 일녀를 보았는데 이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자 한 것으로 중종 5년인 1510년에 부인 이씨가 자식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조정에서는 성종 시절에 첩으로 간주해 응시 자격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3월 21일 경자 3번째 기사 1510년명 정덕 5년 정현조의 첩으로 딸을 주인 이씨 자식의 벼슬을 유넣지 않다. 처음에 하성이 정현조가 세조의 딸 의숙공주와 결혼하였는데 공주가 죽은 뒤에 사족 이씨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니 그때 이씨를 첩으로 논정하였다. 이때에 와서 이씨가 상언하여 자녀의 벼슬기를 열어주기를 청하니 명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김숭 등의 의논은 대략 부마에게 적자가 없으면 첩자는 제사를 받들지 못하며 공주의 부마는 채취하지 못하는데 당초 이 법을 세운 본의를 모르겠습니다. 상원 중에서 임용한 박종우의 자손이 허통된 것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상고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종우는 곧 태종의 부마로서 웅주와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웅주가 죽고 웅주의 어머니가 종으로 하여금 제취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벼슬길에 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종조 이래로 그런 예가 없었다.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김수동 유순정 성희안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징의 딸에게는 당초에 중매하는 예절이 없었으므로 선왕조에서 이미 첩으로 논정하였으니 그 아들을 벼슬길에 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성종의 밝으신 결단이 매우 엄하셨음이니까 지금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이것은 모두 정현조의 잘못이었는데 공주가 죽고 정의왕후에게 양첩에게 장가가겠다고 말하여 허락받고 이징의 딸을 속여서 부인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금방 들통나 정현조는 성종의 꾸중을 들었는데 중종은 정의왕후를 속인 죄로 끝까지 이징의 딸을 정실 부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의숙공주의 제사를 주관하고 명복을 비는 사찰로 현재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백년사의 전신인 정토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명종대에의 유생들이 정토사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 절은 보통의 절이 아니라고 하여 해당 유생들의 과거 응시를 금지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명종실록 3권 명종 2년 1월 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546년명 가정 25년 의숙공주의 제궁에서 지내온 상망제의 작폐에 대해 예조에게 감찰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의숙공주의 제궁에서 상망제를 지내온 지 이미 오래인데 근자에 출입하는 자가 한자빈이 유명을 가탁해 가지고 분집하여 작폐할 뿐만 아니라고 하기에 어제 내관을 보내서 척간했더니 유생이 많이 모여 장자 제사도 폐지하게 되어 매우 미안스럽게 될 지경이라 한다. 그러니 선왕능침의 사찰 규정에 의하여 유생으로 하여금 못 가게 하고 만일 갔다가 탄론한 자가 있으면 유생의 경우는 전거하고 자빈의 경우는 치주한다고 거듭 밝히고 검찰하도록 예조에 이르라. 사신은 논한다. 유수를 모욕하고 부도를 고무시킨 일은 이것이 그 시발이었다.
끝내는 원당을 일으키고 선과를 되살려서 승려들이 무롱하여 백성의 재물과 나라의 재용을 탕진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죄와의 혹독함을 어찌 참아 말할 수 있겠는가. 의령공주, 세희공주 혹은 요절한 공주. 한편 세조와 정의왕후 사이에 요절한 공주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서유용이 쓴 야사집인 금계필담에서는 세조의 장녀를 의령공주로 그 이름을 이세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록에는 그 존재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 실존 여부 자체가 확인이 불가능한데 다만 세종 28년인 1446년 기록에 수양대군은 윤씨와의 사이에서 일남 이녀를 두고 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으로 보면 세종 28년인 1446년에 세조의 슬하에는 의경세자와 이름 미상의 딸 의숙공주만이 있었고 예종은 출생 전이었습니다. 여기서 금계필담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세희는 세조와 정의왕후 윤씨의 맏딸로 아버지인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것에 반감을 품어 내쫓깁니다. 정의왕후는 딸을 가엾게 여겨 세조 몰래 세희를 충청북도 보은군으로 보내서 살게 했는데 이곳에서 만난 총각과 결혼을 하는데 부부는 서로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김종서의 손자로 계유정난 당시 세조에 의해 김종서 일가가 멸문했지만 멀리 유학하고 있어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부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동굴에 숨어 살았으나 세월이 지나 과거의 일을 후회한 세조에게 용서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조가 그들을 정식으로 공주, 부마로 받아들이려고 찾아가자 부부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세희와 김종서의 손자가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은 낮은데 정사에 기록된 세조의 딸은 의숙공주뿐이며 왕실 족보인 선원록이나 조선왕조실록에서 또 다른 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유정난 후 김종서의 후손은 모두 노비가 되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유학 중이어서 화를 피한 손자의 이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김종서의 본관인 순천 김씨에도 금계필담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만 기록된 것은 없는데 다만 정인지가 지은 소원왕후의 영능 지문에는 수양대군이 윤씨와 결혼해 일남 이녀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남은 장남인 의경세자이고 이녀 중 한 사람은 의숙공주겠지만 나머지 딸의 정체가 불분명한 반면 1450년 작성된 세종대왕의 행장에서는 수양대군과 윤씨의 자녀가 이남 일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들이 2명이 된 것은 예종이 태어난 이후라 그렇지만 딸 1명의 존재가 사라진 것으로 이를 두고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 딸 2명이 있었으나 왕위에 즉위한 후 내친 딸을 공주로 책봉하지 않고 존재를 지웠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1450년인 세종의 승하 시점에 수양대군은 그저 하나의 왕자일 뿐이라서 이 정황은 딸 하나가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죽으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는 일은 흔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개원필담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방송되었는데 이세령이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분노가 극에 달한 세조가 세령의 기록을 없애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과 경상북도 상주시에 걸쳐있는 백악산에 있는 동굴인 보굴이 실제로 2사람이 숨어 살았다는 동굴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공주의 남자의 남편으로 등장하는 김승유라는 인물은 계유정난 후 살아남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계유정난 전에 결혼을 하였던 인물로 김종서의 손자가 아닌 셋째 아들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김종서가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기 시작한 후 세조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 창작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장효연은 세조가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인 과거를 말년에 후회했던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민중들의 바람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세조와 정의왕후의 장녀인 의숙공주와 실체가 불분명한 세희공주였습니다.